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실습 코드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우리가 이제 MVC 패턴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조와 부트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포조 쪽에서는 이제 서블릿 쪽에 100% 의존적인 서블릿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단적인 예는 결국 이 리스폰스가 있어야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페이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send redirect였죠. 메소드 이름이요. send redirect. 이게 세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우리가 이제 결국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유지의 문제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세션과 쿠키가 결국은 우리가 이 공통사항이 이 공통적인 문제가 HTTP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결국 이 프로토콜은 어떤 특징이 스테이트, 리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반드시 앞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리스폰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칸이 좁아서 그냥 RES까지만 적을게요. 제가 실제로 코딩할 때도 RES라고 적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트 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부트 쪽에서는 일단 return 타입이 스트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요. 앞쪽에다가 만약에 리다이렉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리다이렉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워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포워드를 이렇게 써주시되 다만 그 뒤에 오는 페이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콜론, 세미콜론이 아니고요. 콜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JSP 또 그 뒤쪽에 JSP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니까 일단 뭐가 보이지 않냐면 앞에 RES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리턴 타입이 중요하죠. 이 리턴 타입이 포조에서는 보이드였다가 이것이 스프링으로 오면서는 뭘로 바뀌었다? 부트로 오면서는 스트링으로 바뀌었다. 스트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 모델 앤 뷰도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모델 앤 뷰는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모델 앤 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리턴 다음에 저런 거 필요 없이 그냥 a.jsp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이게 모델 앤 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델 앤 뷰 패턴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잘못되어 있죠? 이 부분이 작성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결국 결론은 앞에다 뭘 붙이고 멤버 이건 뭐의 이름이죠? 워킹 이름이죠. 워킹 이름.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 우리로 따진다면 로그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써주면 앞에 뭐가 붙어? 웹 INF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 뷰 이름 그러니까 뷰를 관리할 폴더 이름 됐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는가? 페이지 이름. 자, 페이지 이름이니까 그 페이지 이름이 뭐예요? 로그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전미어에 뭐가 붙어? 그 다음에 뭐가 붙어? JSP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URL 패턴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니라 앞에 접두어의 리다이렉트나 포워드를 빼게 되면 기존에 제가 1-2에서 말씀드렸던 모델 앤 뷰가 부활된다.
다시 소환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아이를 봤을 때 확장자가 JSP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JSP인 경우에는 우리가 세션이라는 객체를 바로 결국 뭘 하지 않고 인스턴스화를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자체는 결국 우리가 아작스에서 얘기하는 내장 객체, 그 브라우저가 탑재하고 있는 XML HTTP 리퀘스트처럼 아작스에서도 뭐가 있었다? 내장 객체가 있었다. XML HTTP 리퀘스트. 얘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비동기 통신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이 세션이라는 부분을 내장 객체로 결국 주입해 준다는 거죠. 누가 해주는지를 따져봐야죠. 톰캣이라는 컨테이너가 톰캣. 그래서 이 톰캣 안쪽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서블릿 자르와 그 다음에 JSP 자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자, 그러면 그 밑바닥에는 누가 깔려 있어야 되지? JVM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1.8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JSP인 경우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해야 되냐면 컨트롤러 계층을 얘기해야 되죠. 자, 이 컨트롤러 계층에 사용되는 어노테이션은 컨트롤러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스트 컨트롤러가 있죠. 자,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다, 데이터를 뭐 출력하는 그런 로직이다, 그런 프로세스를 태워야 된다 그러면 누굴 선택해야 돼? 얘를 선택해야 되죠. 차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한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분석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수집도 누가 해야 돼요? 개발자가 해줘야 될 거 아니니? 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우리는 뭘 선택한다고? REST 컨트롤러. 됐죠? 자, 근데 페이지 처리한다. 페이지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 어노테이션 컨트롤러.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포조 쪽에서 URL 매핑하는 거는 어디서 했었지 우리가? 웹.xml. 뭐라고요? 웹.xml에서 했다고. 어떤 태그를 가지고 했었죠? 500페이지에 서블릿 태그와 그 다음에 서블릿 매핑 태그를 통해서 서블릿 매핑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했었죠. URL 매핑을. 자, 그러던 것을 스프링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리퀘스트 매핑을 사용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메소드 형태의 get 매핑이나 혹은 포스트 방식의 포스트 매핑도 지원하게 되었다. 어노테이션이 계속 진화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공통으로 사용하시고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어떤 메소드와 연계해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반복되는 코드를 줄여주는 게 좋고 일괄 처리가 답이니까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233페이지에서는) JSP에서 세션을 사용하는 문제이므로 세션이라는 내장 객체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러 계층을
스프링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그려서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세션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름이 HTTP 세션인 거죠. 그래서 세션 req get session.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이렇게 req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결국 이 파라미터에서 주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포조에서부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션을 만들고서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세션 그 다음에 set attribute, 이거는 우리가 리퀘스트 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여기에 이제 이름과 여기에 값으로 이렇게 담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여러분들이 선언하셔서 직접 이렇게 세션을 담으셔야 되는데, 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추가로 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장바구니에서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얘도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이름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233페이지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웹 컨테이너는 톰캣은 제이보스는 웹스피어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서버는 기본적으로 한 브라우저마다 한 세션을 생성한다. 이걸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J 세션 ID라고 해서 개발자 도구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어디에 저장된다고? 쿠키에. 뭐라고요? 쿠키에. 자, 그래서 그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결국은 구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밑에 단락 볼게요. 브라우저마다 세션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따로 존재한대요. 세션은 브라우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기에 알맞은 장소이다. 즉, 쿠키가 클라이언트 측의 데이터 보관소라면 세션은 서버 측의 데이터 보관소인 것이다. 서버 중에서도 어디요? 캐시 메모리. 어디라고요? 캐시 메모리. 비싸다고 얘기했었죠. 쿠키와 마찬가지로 세션도 생성을 해야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자, 생성하는 거 여기 보여드렸죠?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응답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면 그 그림 안에 JSession ID가 찍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션 아이디를 가져오는 그 API가 get ID 이렇게 하시면 세션 아이디를 가져오는 세션 아이디 값을 찍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get creation 그 다음에 time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마지막에 언제 접속하였습니다 하는 걸 처리할 때는 get last accessed time 이런 걸 이용하시면 그런 정보들을 추가로 세션과 관련해서 수집할 수 있다는 거. 자, 236페이지에 사용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종료하는 방법
238페이지에 invalidate 세션 invalidate. 자, 얘는 언제 사용해야 돼? 로그 아웃 버튼이 눌려졌을 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세션과 쿠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켓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개발자, 그게 결국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상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반드시 주석으로 좀 막아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라미터로 받아오시려면 이쪽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리퀘스트 파라미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 생성을 위해서 REQ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서버로부터 객체 주입을 받아야 되니까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별도로 request.get 파라미터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파라미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 즉 아까 탈랜드 그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뒤에 직접 쿼리 스트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자, 이쪽에 지금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애플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꿨을 때 김유신에서 이 영예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상수값이 아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화면이 없이도 get 방식을 이용하면 단위 테스트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get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안상 혹은 이 값이 노출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바꿨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쪽에서는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먼저 진행하시고 테스트하시면 되겠습니다.